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미국에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운전자한테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많은 차에 이 자율주행 기능 들어가 있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홍준표 의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욕설, 영상 조작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이핵관 발언을 두고 이 민주당 내 친이 친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느덧 겨울의 마지막 절기의 대한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답게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며 날이 더 추워졌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해가 들고 바람이 잦아들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9.8도로 어제보다도 더 낮게 출발했는데요. 다행히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은 계속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내륙의 눈은 잦아들었지만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눈이 녹지 못하고 얼어붙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이 4도, 대구와 광주가 5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휴일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세종과 충북에는 대기가 정체된 탓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은요. 이 배우자 무속인 논란에도 굳건한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 최근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 그리고 무속인 논란에도 여전히 지지율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아내 김 씨의 이 여권 미투 발언에 대해서 윤 후보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보고 오실게요. 이것이 물론 나오게 된 경위와 MBC의 보도로 인해 갖고 사적인 이런 대화들이 공개가 되고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제 아내나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윤 후보의 김 씨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그제까지만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상처를 받게 되신 모든 분들께 좀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아내나 같은 생각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보수는 돈을 줘서 미투가 안 터진다. 김 씨의 이 발언을 두고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김 씨가 직접 공개 사과를 하는 방안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MBC가 오는 일요일 날 한 번 더 방송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방송이 끝나면은 최종 답변을 좀 내놓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 아내 김건희 씨의 어떤 미투 관련한 이 발언에 대해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더 드릴 말씀 없다라고 했다가 어쨌거나 앞서서 얘기한 그 사과랑 같은 뜻이다라고 이 사과를 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무속 논란이 빚어졌을 때 바로 네트워크 이 본부 해체했었거든요. 이 신속한 대응 부분에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이제 이슈에 대한 판단. 이슈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가의 여부인데 네. 이 무속 논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불거진 적이 있었고 그때도 왜 그래서 뭐 곤혹스러워가지고 그다음에 교회 방문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한 번 이른바 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바로 그냥 그 본부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렇게 빠르게 나왔던 것이고 이 미투 관련된 발언에 대한 논란은 처음에는 이제 좀 문제제기가 있긴 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로 이슈가 확산할지 판단이 조금 불분명한 상황에서 네. 조금 두고 보자 아마 이렇게 방향을 잡았던 것 같고 그런데 네.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이슈가 진행 중이죠. 네. 일요일 날 이제 2차 방송이 진행되고 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거고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2차 방송에서 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네. 어쨌든 지난번 방송에서 불거진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뭐 김건희 씨가 밝히든 윤석열 후보가 밝히든 어쨌든 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슈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뭐 무속 논란은 이 앞서서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불거지면 더 좀 파장이 클 것 같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좀 수습하는 좀 고군분투한달까요? 이러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이 빈틈을 좀 비집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 이대남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한 반응 때문인지 이재명 후보 일부 남성 지지자들이 출연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까지 했던 성소수자 젠더 이슈 등을 다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브는 아니고 사전 녹화를 해서 편집돼서 이번에 나간 건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 후보 이대남 표심 잡기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대남뿐만 아니라 20대 여성 그러니까 이대녀에게도 본인이 쩔쩔맨다. 그리고 그동안 이대남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곁에라도 있자라는 반성의 차원이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초 커뮤니티에는 글을 올리면서 왜 여성들이 가는 커뮤니티에는 글을 올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여초 커뮤니티는 여성들만 가입이 되게 돼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입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윤 후보가 이번 김건희 씨 미투 발언 사과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동안 이 후보는 오히려 젊은 여성들의 표심을 겨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대녀를 열심히 공략을 하는 동안 이 민주당에선 김건희 씨에 대한 이 공격을 좀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요 김건희 씨를 정말 집중 난타 중입니다. 김 네. 씨의 통화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김 씨가 내가 집권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해서 한 언급도 심각한 말이라면서 퍼스트레이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유력한 후보 중 오직 윤 후보의 후보자인 김건희 씨만 보이지 않는다. 본인 정치 생활 34년 동안 이런 데서는 정말 처음이다라면서 선거운동 지원에 김 씨가 나서지 않는 것도 지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해찬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뭐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더 이상 열린민주당이 아니죠.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의겸 의원도 이 김건희 씨 어떤 태도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나섰었어요. 네, 김 의원 어제 이 서울의 소리 관계자 말을 좀 인용을 하면서 네. 김건희 씨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실까요?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갔을 때 예. 김건희 씨가 그 사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손님이 왔는데 예. 그리고 이게 초면이거든요. 한 두 달 동안 전화 통화는 했지만 네네. 초면인데 이명수 씨가 들어오자 한 반쯤 일어나서 말되면 왔어라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그냥 누운 상태로 예. 이명수 씨가 한 3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거의 뭐 누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네, 이건
저 이명수 씨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예. 네, 좀 예, 사람을 예. 장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예. 하대하는 거 아니냐. 네, 조금 풀어드리면은 이 녹취를 했던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이 김건희 씨를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사무실에 갔는데 이때 김건희 씨가 누워서 이 관계자를 맞이를 했고 네. 그런 태도를 보니까는 거의 사람을 하대하는 태도 아니냐. 그리고 3시간 동안 계속 좀 누워있는 자세로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밖에도 김의겸 의원은 건진 법사, 그러니까 지금 사주 논란 그리고 무속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건진 법사의 딸이 김 씨의 회사에서 진행했던 행사 스태프로 일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김 씨와 건진 법사의 딸이 인연을 이어오면서 끈끈한 관계가 돼서 네. 결국은 김건희 씨가 이 건진 법사를 캠프 그리고 선대위에 밀어 넣은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의혹도 제기했거든요. 네. 이 국민의힘도 좀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이 우선 김건희 씨가 누워서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맞이한 건 지금 약을 먹고 좀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는 것이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네. 이 건진 법사의 딸도 김건희 씨의 사무실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이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민주당에선 이른바 이 무속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무속 프레임이 나름 소위 말해서 먹힌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김의겸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도 지금 집중적으로 이 무속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최근 한 매체가 제기한 무속인 관련 보도가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좀 더 풀어드리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경찰이 신청한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네. 이걸 총장이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무속인과 상의를 했다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송영길 당대표는 단순히 개인의 길흉화복을 넘어서 이 국정을 판단하는데 무속인의 도움을 받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두관 의원은요, 이 국민의힘 당, 그러니까 국힘이 아닌 이 굿힘의 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정치 핵심 분야의 이런 황당한 무속인들이 등장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무속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가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만약 판명이 된다면은 네. 저번에 4.7 재보선 선거 때도 이 오세훈 시장이 당시 후보 당시 생태땅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때처럼 민주당이 다시 한번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오히려 위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도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제다, 이렇게 사실이라면이라고 좀 조건을 달아서 이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이 좀 이런 논란을 좀 차단하려고 네트워크 본부를 좀 신속하게 이 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인 걸까요? 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이 윤석열 후보랑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이 윤여준 전 장관이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원한 책사로 불리고 있죠. 보수계 네. 원로라고 평가받고 있는 윤여준 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좀 윤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고 오실게요. 정치하고 말이죠. 높은 관료들이 그 무속인 엄청 좋아해요.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모르니까 그렇죠. 예. 궁금증 있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에서요. 무속인들을 제일 좋아하는 분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하고 사업가예요. 그 많이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정치인은 말도 마세요. 예. 이렇게 앉아 밥 먹고 얘기하다가 예. 누가 어디 용한 사람 있다 그러면 대부분 전화해봐요? 수첩들한테 전화번호 물어본다고요. 거의 예. 모든 정치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렇더라고요. 예외 없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하고 좀 사업가들이 점을 많이 본다. 그리고 어디에 용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이 나오면은 네. 바로 수첩부터 꺼내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게 정치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윤 후보 주변에 정말 무속인이 있다고 해도 좀 아무 일이 아니다, 큰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청년의 꿈에서 건진 도사를 윤 후보에게 추천한 사람이 있다더라라고 답변을 남기면서 윤 후보가 직접 도사를 선대위에 데려온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윤 후보를 역시 두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윤여준 전 장관이 저렇게 뭐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안 할 거면 뭐 진즉에 이 공격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민주당에서 계속 이 무속인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이게 그래서 민심에 영향을 줬는지 부분이 사실 궁금한 겁니다. 네, 이수아 기자. 네, 맞습니다. 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이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보도된 날이 16일이었고 이번 조사 기간이 17일부터 18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네. 보시면요. 이 한국갤럽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34.9%, 그리고 윤석열 후보 36.1%를 기록했는데요. 이 후보는 지지율이 2.7%포인트 저번보다 떨어졌고 네. 윤 후보는 오히려 6.9%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국갤럽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이 윤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도 던졌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보시면은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12.4%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가 36.4%, 그리고 아무런 영향, 별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0.8%로 오히려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건희 씨 팬카페 회원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오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는 네. 3만 7천여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일단 200명 정도 선이었다가 뭐 곧 10,000명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4만 명을 앞두고 있네요. 거의 또 4배가 그 사이에 네. 또 뛴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영상물들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네. 팬들은 원더우먼이나 뭐 아토믹 블론드 같은 다른 영화 포스터에다가 김 씨 얼굴을 합성을 하고 문구를 뭐 압도적인 정권 교체 아니면 적폐들을 입 다물게 만든 호탕함이라는 문구를 적어놓은 패러디 사진을 이 메인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니면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 등 방송에서 방영된 김 씨의 발언 일부분이 인용된 채로 이 포스터, 패러디 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이 포스터를 보니까 좀 잘 만들었습니다. 이 합성을 굉장히 잘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 MBC에서 이 녹취를 방송을 할 때 시청률이 17.2%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심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이나 이력 기재가 폭로된 직후에도 네.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통계들이 여론조사들이 나왔죠. 그러나 그게 연말 연초에 나중에 반영이 됐어요. 네. 왜 그랬을까를 분석을 해보면 그 자체가 악재인 거 이것도 영향이 별로 안 미쳐졌다 또는 미쳤다 이었었지만 네. 그 악재를 대하는 윤 후보나 또는 배우자 당사자인 김건희 씨의 태도였었죠.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제3자의 일인 양 처음에 사과 어불관한이었고 그다음에 당사자인 김건희 씨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그냥 좀 돋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한 것뿐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더 다른 나왔듯이 네. 자 이번 무려 17%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건희 씨의 육성 대화 파일도 그 다음 날 바로 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내용이 별로 기대했던 것만큼 폭발력 있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에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선거 캠프에 관여 안 합니다라고 얘기한 김건희 씨가 사실은 사람을 얼마든지 심기도 했다고 하고 오빠가 거기서 뭐 일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의혹이 있죠. 예, 그런 의혹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언급을 했잖아요. 또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약간 마초 같은, 그러니까 마초라는 게 뭐 외래어입니다만 이 남성다움을 좀
지나치게 과시하는 경우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이제 약간 비뚤어진 문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더 씌워져 가지고 지금 김건희 씨를 평가하는 이런 측면이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지금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말없이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팬카페에 뭐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분들은 네. 김건희 씨의 그런 지나친 마초이즘 같은 남성다움 같은 게 멋있다고 생각한다면 성폭력 뭐 이런 걸로 지금 감옥까지 가 있는 안희정 씨에 관해서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면 20대 여성들이나 아니면 말 없는 다수는 그걸 그럼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한 거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이것도 나중에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국민의힘이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죠.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진솔하고 조금 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사과를 하고. 왜 지난번에 허위 이력 기재 때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지금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추가 폭로가 나오는데 또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뭐 녹취 이슈가 민심에 반영이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악재 자체보다는 이 악재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대응을 보고 사람들이 아마 마음을 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잘 이 녹취 악재를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이번의 경우는 윤석열 우리 프로그램 처음에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사과 지금 네. 했잖아요.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분에게 사과한다라는 이런 태도는 지난번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태도에 있어서의 불분명함을 덮을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네. 뭐 넘어갈 수 있겠죠. 거듭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 연휴 이제 시작이죠. 일주일 지나면 설 연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뭐 여야 간에 아니 양당 간에만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토론할 수 있잖아요. 네. 이 토론에서도 이런 악재, 네거티브성 공격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켜볼 것이다 시청자들이.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토론에서는 2시간 동안 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5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얘기가 주류가 돼야지 언제까지 이런 부대 악재만 가지고 남의 허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종섭 의원님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이 김건희 씨 어떤 녹취 이 내용이 글쎄 그렇게 뭐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 민주당의 지금 무속인 리스크를 계속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인 건 이게 민주당의 역풍으로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무속인 부분을 민주당이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제기할 이슈는 아닙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 예, 한 번 제기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상기시키는 정도로 가야지 이걸 계속 꼬리를 물어서 막 전부 나서서 이 문제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건 네. 바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돌아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지지율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중도층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그 방송 이후에도 크게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없었던 부분은 결국 기대치 자체를 너무 높여놓은 부분이 뭔가 터질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뭐 그렇지 않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내용 자체가 중도층의 어떤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파괴력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집권 여당 그 대선 전략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 관련한 소식은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하나 더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윤석열, 홍준표 만찬 그리고 이제 원팀 뭉칠까 이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네. 사람 만남을 가진 거는 약 한 달 만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맨 처음에는 이제 그제 홍준표 의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서 네. 식사 한번 하시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홍준표 의원이 이번 주말에는 지역구인 대구에 내려가야 되니까 차라리 내일 저녁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돼서 네. 어제 저녁에 강남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남에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정치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저도 궁금합니다. 이 두 사람 만나서 만난 것 자체도 이슈긴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요즘에는 그 청년의 꿈이라는 게시판에 네. 자신의 일정이나 계획, 심경을 좀 자유롭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 회동에 대한 내용도 그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일단 홍준표 의원 여기서 본인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 회동에서 본인이 제시한 조건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은 국정 운영 능력에 담보화할 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처갓집 비리를 엄단하는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 이 두 네. 가지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약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조건으로 해석이 돼서 이게 네. 형식적인 어떤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더 많았었는데 곧 원팀 되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원팀 메시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건에 대한 내용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그 전한 뒷이야기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그 윤석열 캠프에 이제 합류하지 말아달라는 이제 홍준표 의원 지지자가 네.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그래도 양아치가 대통령 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모습 보여서 눈길을 끌었고요. 네. 또 다른 후보자가 다른 건 다 좋아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참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식사할 때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혹시 저녁은 제대로 드셨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먹성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면서 저녁 제대로 못 먹었다. 이렇게 오히려 맨 처음에는 이런 뒷이야기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위트가 있긴 해요. 정말 네. 못 먹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런 뒷이야기가 주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조건이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이 지금 주목이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 본인이 청년의 꿈에서 본인이 밝힌 선결 조건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처가 비리를 엄단을 하겠다는 약속 선언을 해라라는 이 두 가지였었는데 오늘 이 새롭게 나온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한테 대구 공천에 좀 내 사람을 써주십시오라고 이 요구, 추천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이 첫 번째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좀 짚어볼 내용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종로 공천을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네.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경선에서 중도 사퇴 이후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하면서 캠프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랬죠. 홍준표 의원이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정치 1번지인 종로에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지금 전해졌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앵커 말씀하셨듯이 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대구에서 대구 선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 또한 이제 대구 공천에 써달라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어떤 굉장히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런 부분은 이 홍준표 의원이 이 본인 청년의 꿈에 올렸던 이 선결 조건 두 가지랑은 좀 사뭇 다르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홍준표 대표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제작진이 이제 모두 접촉을 해봤는데요. 네. 우선 공천 당사자일 수 있는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네. 본인이 일단 홍준표 의원에게 종로 공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먼저 요청한 적은 없었고 이 내용도 기자를 통해서 자기가 알았다. 홍준표 의원 측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핵관들의 농단이 있었지만 내가 이 내용을 공천 요구를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공천 요구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이 직접 저희 우리 프레스룸 취재팀한테 얘기를 한 게 윤핵관들의 농단이긴 하지만 내가 추천한 건 맞다라고 사실 확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윤핵관의
농단이지만 이게 붙었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만찬을 하면서 만나게 된 게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뭔가 챙기기를 위한 겁니다. 대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라는 식의 공격, 이거에 대한 반격일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공천 문제를 보면서 이 대선 속에 가려져 있는 정말 큰 싸움이 또 있구나. 이번에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져야 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지역이잖아요. 네. 서울이 2개, 그다음에 지방이 3개 이렇게 됩니다. 이 5개를 놓고 벌이고 있는 이 삿바 싸움을 보면 역시 거대 정당, 제1야당의 모습이 겉으로는 일사불란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오리발 서로 졌듯이 이러는 것인지 여실히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은 지금은 이제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뭐 당대표 뭐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도 밀려나서 지금 오히려 선거운동을 돕지 않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왜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와 만찬 회동을 했는데 결국은 한 얘기가 이걸 위해서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에도 정말 치열한 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홍을 겪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내용도 이런 보궐선거의 공천에 자기 사람을 넣기 위한 줄다리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대선 이후에 치러야 하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줄다리기. 이게 이제 거대 정당의 모습이고 이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뜻 또는 홍준표 같은 리더들의 뜻도 있지만 지금 윤핵관이라고 얘기되는 네. 벌써 이분들 밑에서 줄을 선 사람들 간에 엄청난 치열한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원팀으로 가는데 아마 정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두 사람이 만나긴 만났는데 이 만나서 나눈 내용을 두고 지금 이 분란이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좀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번역기 역할을 자처를 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 합류를 조건을 대고 나름의 해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 상황을 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국정운영 능력 담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런 조치라고 하면서 그게 뭔지는 안 밝히셨잖아요. 거기에 관한 내용을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했다는 내용이 될 테고 두 번째는 그냥 대국민 메시지죠. 첫 번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그 사람 쓰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온 것은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해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정치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 번째 조건 있죠. 처갓집 비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대로 하겠다 해명을 한 적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다시 지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번째 입장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해석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굉장히 벌써부터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 공개 발언 시간에 드린 말씀이 다고 어제 우리 후보와 홍 대표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특별히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에서는 공천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추후 선거에 대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를 통해서 뭐 공식적으로 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이 홍준표 의원의 그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권영세 본부장이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좀 따갑게 좀 질타를 하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오늘 오전부터 뭐 계속 일정이 있었는데 네. 경선 때부터 유지했던 뭐 JP 희망 캠프라는 오늘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 해단식이 오늘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이 일정 중에 방금 권영세 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홍준표 의원 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선의 전면에 나서야지 선거가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갈등을 수습해야 할 사람이 갈등을 정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아이고. 네, 홍준표 의원 일부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윤핵관들을 향해서 오만하고 방자하기 이를 게 없다. 이렇게 굉장히 불쾌한 심기를 들켜냈는데요. 네.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본인이 이제 공천하게 된 이유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천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보다 이제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윤핵관들에 대해서 지칭을 하면서 네. 이게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데 어떻게 후보와 내가 둘이 이야기한 거를 밖에 이렇게 언론에 이제 금방 이렇게 흘릴 수 있느냐. 이거는 중간에 이제 윤핵관들이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내부의 이야기들을 밖으로 흘리면서 갈등을 더 부풀리는 이 윤핵관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심기를 이제 숨기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두 사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이 만찬 회동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안한 홍준표 의원의 어떤 제안, 추천 여기에 대해서 좀 주변 사람들 얘기만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뭐 권영세 본부장 이 당사자 이 홍준표 의원이 대답을 기다리는 건 사실 윤석열 후보의 대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후보도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이제 일정 중에도 계속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공천 요구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네. 공천 제한으로 인해서는 당내 파열음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파열음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서로가 미는 사람이나 또는 후보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뭐 결국에는 이 공천 요구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공천 요구는 있었지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홍준표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그런 발언을 오늘 했습니다. 네. 약간 이 윤석열 후보 이 발언하는 이 영상에서 화면을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공천에 나는 개입 안 한다라고 뭐 사실상 거절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는 이른바 대외적인 메시지다. 원칙적인 메시지다. 그냥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네.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거절했다라고 보는 것은 현 단계에서 좀
빠르다. 결론적으로 공관위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은 홍 의원이 얘기한 대로 최재형 전 원장을 공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던 두 가지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조치 그리고 처가비리 엄단 이 부분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홍 의원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했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을 이른바 이 화학적으로 원팀 기조를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 그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것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면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조건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건 윤 후보 말대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가고 나머지 이제 처가 비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윤 후보의 공정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는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의 네. 화해 이것은 예정된 수순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 의원과의 만남 이후에 조금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저는 오히려 완전히 두 사람이 이 갈라서는 그런 것보다는 홍 의원이 어떤 경우든 선대위에 뭐 상임 고문이든 뭐든 이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그것은 윤 후보가 그만큼 홍 의원의 어떤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소종섭 위원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홍준표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기 좀 이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 결국 홍준표 의원은 좀 같이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긍정적인 이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윤경호 의원님. 어쨌거나 뭐 거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시 또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죠. 윤핵관입니다. 이 윤핵관, 이게 최근에 좀 안 들리다가 요즘에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천에 관여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은 했지만 네. 전 그거는 본마음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앉혀놨다는 얘기는 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은 당연히 정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고 그걸 끌고 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권영세 선대본부장 겸 사무총장은 뒤에 숨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면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던졌을 때는 완장도 차지 않고 윤석열 후보의 뜻을 내세워서 호가호위하는 이걸 비판했던 건데 네. 지금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이 윤핵관들의 농단이다. 이게 권영세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을 겨냥한 거라면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공천 업무는 지금 이미 완장을 차도록 한 권영세 사무총장이 칼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앉혀놨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과연 윤석열 후보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의 뜻이 반영되는 쪽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거기에 홍준표 의원이 추천한 게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약간 이 소종섭 위원과 이 윤경호 위원께서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했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원칙적으로 공관위를 꾸려서 이 결론적으로 누가 그렇게 공천이 되느냐를 좀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야당의 원팀 여부에 대해서 좀 다뤄봤다면은 네. 이번엔 여당 원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제목은요, 친문 대 친이 갈등 수면 위로입니다.
이 원팀 선언을 하고 민주당 잘 달려오는 듯 했는데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이 이재명 후보 지지층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층 간에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먼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그제 SNS에 올린 글이 좀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열린 공감 TV가 딥페이크란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네. 이 후보가 욕설하는 장면을 좀 조작을 해서 설 연휴 전에 배포할 계획임을 포착을 했다. 네. 소위 문파로 불리기도 하며 똥파리로 비하받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것이라고 한다라고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 친문 지지층들이 이 후보를 조금 음해할 목적으로 욕설 영상을 조작했다라는 글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친문 지지층 발끈했습니다. 네. 증거 있냐, 물타기 하지 마라 등의 댓글이 폭주하는 한편에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찍는다면 현근택 너 때문인지 알아라 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가 SNS상에 현재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 대변인의 글은 삭제가 됐는데요. 네. 현 대변인은 오늘 오전 MBN에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다시 열린 공감 TV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계획을 접었다고 한다. 이 삭제한 것은 압박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밝혔고요. 이 독자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올린 글이 아니라 비슷한 소문이 SNS상에 돌고 있어서 위험성을 알린 차원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근택 대변인의 얘기는 실제 그 계획이 실존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고 접었다더라라는 이런 얘기인 건데 근데 이런 얘기가 뭐 현 대변인 혼자 얘기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할 수 있는데 이 얘기 언급한 사람 또 있었잖아요. 네, 친여 성향 방송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네. 이 방송의 김어준 씨가 비슷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욕을 하는 것처럼 조작한 딥페이크 음성 파일을 제작하고 납품을 해서 곧 배포될 것이라는 꽤 구체적인 제보를 본인이 받았다. 이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친문재인을 내걸고 반 이재명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역시 조작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옆에 패널로 마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앉아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밝혔는데 참 김 최고위원다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경로 제보가 제가 좀 있어서 김채고도 어둠의 경로는 좀 아시잖아요. 아, 예. 좀 구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뭐 AI가 만든다는 건가요? 그런 식의 제보가 있긴 합니다. AI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음성 파일을 한두 개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네.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AI가 네.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 네. 이 후보가 구사하는 욕설은 지금 AI 수준으로는 흉내낼 수가 없어서 만일 이걸 시도를 한다면 좀 AI가 돌아버릴 것이다라고 이 욕설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비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모습을 보고 이 고도의 안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재명 후보 뭐 욕설 수준으로 AI가 얘기하면 오히려 로봇이 뭐 고장이 날 거다 뭐 이런 취지였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얘기가 이런 음모론이 뭐 실체가 확인된 게 아닙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실체가 없는 음모론 수준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뭐 드러난 걸 보면 그런데 굳이 이 소문 수준의 이걸 오픈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근택 대변인이 이건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화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떤 매체에서 뭐 그런 관련된 보도를 했다라든지 구체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이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그런 걸 계획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뭐 접었다더라. 이게 사실은 이제 저처럼 이제 평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그런 일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진행됐다가 없어졌나 보다. 그냥 이렇게 아는 사안이거든요. 네, 네. 그것을 굳이 선대위의 대변인이 SNS에 올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쓰는 그 용어가 뭐 문파라든지 똥파리라든지 이 자행될 것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여권 내에서의 어떤 이 내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또 비판받을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을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이른바 뭐 강성 친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재명 후보가 한 3,000명 정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과거부터 있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안고서 기정사실로 보고 여러 가지를 대처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나의 굳이 어떤 뭐 이슈화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더군다나 그 가시화되지도 않은 그것을 일종의 음모론 비슷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슈를 키우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형은택 대변인이 조금 경솔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음모론이 뭐 진짜든 아니든 어쨌거나 이 민주당 내부에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좀 부글부글한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수아 기자, 일부긴 합니다만 민주당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직무를 정지해 주십시오라는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원 4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네. 주로 페이스 민주주의라는 단체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문 강성 지지자 중심의 민주당 당원 모임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통일을 지향하기에는 좀 늦었다. 그리고 그 전두환 씨의 성과에 대해서 말한 발언들이 이 민주당의 강령을 위반해서 후보 자격은 물론 당원 자격도 좀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부지법에 이 당원 자격 정지 및 이 후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 4천여 명이라고 하면은 뭐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 민주당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김종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김 의원 발언 듣고 오실게요. 우리 민주당의 그 뿌리 깊은 이제 그런 이 갈등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게 지난번 경선을 통해서 그래도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물론 절차상에 이제 뭐 과반수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는 듯이 보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씨라고 그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죽음을 둘러싸고 또 이제 그 이른바 문파, 그러니까 친문 이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파장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난 의혹 제보자의 죽음이 좀 이번 친문 친이 갈등을 다시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보자가 친문 지지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안 좋은 감정이 생겨났고 여기에 대해서 당도 좀 주시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 말고도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던데요? 네, 이 후보가 직접 답변을 좀 했는데요. 이 후보 발언 듣고 오실게요. 정청래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후보님 뜻이라면서 핵심 관계자가 탈당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청래 의원에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계 문제는 뭐 그 민주당의 문제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좀 경과를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안 대체 누가 알까요? 이수아 기자. 이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없나요? 네, 당내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듯합니다. 우선 공개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밝힌 조응청 의원 얘기 먼저 듣고 오실게요. 이런 게 뭐 지금 이 후보와 가까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 의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윤핵관에 대비될 만한 이핵관은 없다. 지금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되게 민망하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지금만큼 선당구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좀 당을 우선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정 의원에게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런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얘기는 조금 달랐는데 네. 뭐 정당이 이런 걸 진짜 요구를 했는지 알고 싶다.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공당이고 민주적 정당이다라면서 조 의원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보면 사실 그동안은 앞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친문과 친이의 어떤 갈등이 다시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친문 친이 갈등도 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저는 이걸로 아마 쳐다보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그러면 아까 조응천 의원 말처럼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뭐 좀 누가 될 만한 일을 지금 터뜨린 분들은 좀 알아서 떠나주십시오 이런 거고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그런다면 아까 그런 세력들도 당내에서 떠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과 선거가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는 그럴 겨를이 아마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에 더 방점을 찍을 거고 그렇지 않고 무슨 소리냐 이 역사 면면이 이어오는 민주당의 한순간의 후보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싸움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만약에 지금 이거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는다면 싸움이 대선 날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 이재명 후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보니까 이 굿바이 이재명 후보를 좀 약간 그 내부 가족 간 갈등을 좀 다룬 책이죠. 이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 이게 지금 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 좀 기각이 됐죠. 이재명 후보 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 고 김문기 생전 자필 편지 공개입니다. 정치권 파장에 지금 예상되는 이슈인데요.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유서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발견된 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대장동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지금 눈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유족이 처음에 바로 공개를 안 하고 좀 시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걸 공개를 한 걸까요? 네, 이 처음엔 당시 사망 당시에요. 이 유서가 경찰이 수사 차원에서 확보를 했다가 뒤늦게 유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유서를 전달받은 유족이 이제 곧바로 공개를 한 건데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이 초과로 발생을 했는데 이 초과에 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조항을 추가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누구의 압력을 통해서 이 초과이익 조항이 이제 삭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 이걸 없앴는지가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데 이 편지의 주인공인 김문기 개발처장이 다시 한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억울한 신경만 남긴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대장동 의혹이 좀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김현 기자가 지금 뭐 말할 듯 말 듯 이 궁금한 부분을 건드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 3번이나 제안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거절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환수 조항을 누가 없앴느냐 그리고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에는 편지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 처장의 생전 인터뷰에서는 이 유동규 본부장이 버린 것 같다, 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 것 같다 이런 추측만 해왔었는데 정작 이번 자필 편지에서는 본인이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회사 지침대로 본인은 일했을 뿐인데 어떤 검찰 수사가 본인을 향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하소연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 편지에는 적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정섭 위원님, 이 고 김문기 씨의 자필 편지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 대장동 이슈라고 한다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어떤 여파를 받을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 이슈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에 최대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 치적 사업 자체가 그 과정에서 연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도 불거졌고 일부 인사들은 구속이 됐고 지금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이제 강론적인 얘기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적인 최대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리로 얼룩진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당시에 어쨌든 성남시장으로서 최종적인 어떤 이 설계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또 결재권자라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뭐 곤혹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는 없는 상황 같긴 한데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악재는 악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뭐 김문기 씨 어떤 자필 편지가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 뭐 악재라면 악재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관련해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화천대유 그 김만배 씨와 정영학 변호사 회계사가 이제 통화했던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녹취록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곽상도 의원에게 곽상도 의원 아들이 돈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둘이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돈을 줄 거냐, 뭐 나눠서 줄 거냐, 한 번에 줄 거냐, 곽상도 의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네. 검찰이 곽상도 의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기각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 녹취록 때문에 이 다시 수사가 진행될지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이 보도를 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 김만배 씨가 이 정영학 회계사한테 자 뭐 50억, 이 50억이 몇 개냐 좀 쳐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조목조목 뭐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등등 이 이름을 다 하나하나 이 거론을 하는 게 이 녹취록에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가 50개 곱하기 300억이죠라고까지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녹취록만으로 봤을 때는 이 50억을 좀 실존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곽상도 전 의원 측 그리고 김만배 씨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양측은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이미 벌써 반발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반발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녹취록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때도 이미 그때 논의가 됐었는데 녹취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때 확인이 됐다는 입장이고요. 김만배 쪽 변호사도 이 당시 대화가 굉장히 그냥 과장된 상태에서 어떤 과시하는 형태로 녹음이 된 거라면서 실제로 50억이 전달이 됐으면은 검찰이 계좌 추적 통해서 이미 찾아냈을 텐데 지금 실체 없지 않느냐.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검찰은 뭐라 그래요? 네, 검찰은 일단은 본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녹취록 유출이 이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우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2달째 지금 수사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바 있는 만큼 이 녹취록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에 좀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 대장동 이슈가 뭐 이재명 후보 쪽이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 뭐 윤석열 후보 쪽이든 어느 쪽에도 이 호재가 아닌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확실한 악재인데 이게 대체 누구한테 더 악재가 될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오늘의 탑 기사, 글쎄 원팀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좀 틀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김현 기자의 발제, 이 윤석열, 홍준표, 만찬 회동 원팀 뭉칠까를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